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1%대의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로 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좀 상회했어요.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들은 좀 괜찮게 출발을 할 듯 보였습니다만, 일단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더 진행돼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부담이 좀 작용이 되면서 일단 촉발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거기에다가 중국 쪽이 좀 최근 들어서 불안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여기에다 좀 더해서 피치사가 일단 미국 쪽의 금융주들 은행권역에 있어서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강등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주들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전날 한국 시장은 휴장이었었죠. 뉴욕 증시, 미국 증시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화요일장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폭을 바로 반납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추세 하단 자리 때까지는 좀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고 61선에 대한 지지 이 부분들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인데 일단 여전히 미국 시장도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하지 못한다라면 좀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61선 언저리 때 4,400 언저리 때는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 그런 전략이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의 저점을 좀 깨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전고점 자리대죠. 34,500 자리대죠. 요 언저리 때까지도 일단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중국 쪽 시장이 좀 불안하고 미국 쪽의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불거지면서 한국 시장도 일단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우선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다시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좀 불안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환율적인 부분들도 일단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그렇게 썩 불안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다시 정고점 자리대까지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변동성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선 추세적으로 좀 보게 되면 얼추 바닥권역까지는 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만 전고점 전저점 자리대죠. 121선 자리대도 있고 이 구간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급할 부분들은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이 고점 자리 때 작년 11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봤는데 이 자리대가 1335원 자리대예요. 만약에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상승 추세대로의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1340원 자리대,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1350원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 구간으로 가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의 체크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대에서 넘어가고 난 이후에 이제 내려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상단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을 때 이 시기에 매수 진입을 해도 늦지는 않는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환율에 의해서 시장도 일단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단 한국뿐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일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안이라든가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동조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보게 되면 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위안 같은 경우도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섰어요. 엔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게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시장에서도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급할 거는 없어요. 급할 건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라면 아,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해서 매수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다만 이제 지금 코스피 시장의 밸류를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비싼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조정을 좀 받을 때 싼 주식들을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좋습니다. 매수를 하는 건 좋지만 그냥 막 막무가내로 좀 매수하는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저점 자리 때 깨고 내려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는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죠? 심리 부담이 따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뇌동매매를 하는 그런 경향을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니까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따라가서 매수를 하죠. 결국 박스권의 흐름에서 거래를 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이 대부분 다 실패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구간일 때는 가급적이면 거래에 대한 횟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줄이고 관망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면 이런 상승 구간에 있었을 때 두 번에 나눠서 샀다라면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 번으로 뭐 두 번에서 했다라면 뭐 네 번에서 나눠서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밴드를 설정을 해서 좀 여유 있게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역이기 때문에 어디가 상단이고 어디가 하단이고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돼 있고 이 구간이 오버슈팅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 이 구간 오버슈팅이고 이 구간대가 언더슈팅이겠죠. 언더슈팅. 그렇기 때문에 엇박자를 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를 절대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 한국 시장의 밸류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을 때 PBR 기준으로 0.9배 정도 이하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물리진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PBR을 보게 되면 0.94배예요. 선행 PER을 보게 되면 12배 이하까지 일단 떨어졌죠? 그러면 일단 고밸류는 아니다라는 거. PBR 같은 경우도 현재 0.94배니까 그렇게 비싼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행 PBR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올해 넘어가게 된다면 PBR 0.9배가 2570선이에요. 지금 구간대가 이제 올 연말 가게 된다면 0.9배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 이하
이 자리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0.9배 이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0.8배대로 진입을 한다라는 얘기고 0.8배대로 0.9배 이하에서 매수를 한다라면 좀 시간을 갖고 보면 물리진 않는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구간대 121선 언저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매매에 대한 횟수를 많이 좀 줄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오늘도 환율과 외국인 수급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율 같은 경우도 일단 전고점 자리대 이 1340원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이에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 선물이 환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밀려 내려오겠죠. 근데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낙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늘 뭐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섹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뭐 제약업종들, 제약바이오 쪽은 좀 괜찮은데 실적 확인하고 보셔야 됩니다. 실적 확인을 하고 보고 적자가 나는 그런 구조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보시는 게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제약 쪽이라든가 지수 방어적인 역할이죠. 음식료 쪽, 이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지난주에 좀 밀렸죠?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을 활용하는 전략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그리고 단기적인 시각보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